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점포 물건을 접수받아가지고 중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뭐 권리금 산정을 하거나 중개거래에 있어서 점포의 매출을 파악하는 매출 파악, 점포의 매출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포의 매출은 저희가 중요한 게 이제 월 매출이 중요합니다. 월 매출을 한 달 동안에 내가 영업을 해서 얼마 정도 수익을 냈느냐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점포에 보면 이제 평수가 있습니다. 이 평수가 왜 중요하냐면 평수에는 테이블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수.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수가 한 12개 테이블이 있다 하면 한 테이블에 한 4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식사를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한식의 식당이다 그 가정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테이블이 12개 있다고 보고 객단가가 있습니다. 1인당 단가, 한 사람당 1인분에 먹는 메뉴에 대한 단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럼 객단가가 10,000원이면 테이블 단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테이블 단가는 한 테이블에 한 2.5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고 보면 10,000원 그거면 25,000원이 테이블 단가가 되겠습니다. 객단가는 10,000원이지만 테이블 단가는 25,000원이겠죠. 그러면 자, 점심때 12개 테이블을 1회전을 한다. 전체 테이블을 다 꽉 찼다 했을 경우에 테이블 단가는 25,000원 곱하기 12개 테이블 그러면 300,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점심때 점심 장사 위주로 장사를 한다 할 경우에는 2회전 2바퀴 돌아간다 테이블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출은 점심때 60만원 되겠죠. 60만원의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주로 이제 저녁에 이제 술을 파는 곳은 매출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자, 점심을 파는 곳이고 밥병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자, 저녁에는 1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30만원 기준 보겠습니다. 물론 요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 매출은 90만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 매출이 90만원인데 여기서 한 달에 뭐 25일 장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2,250만원이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로 저희가 월 매출을 산정하면 되고요. 자, 월 매출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순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월 2,250만원의 매출 떴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비율을 보면 100%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 매출에서 이제 원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재료비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원가가 되는 이 원고를 저희는 변동비라고 하죠. 원가. 자, 원가가 예를 들어서 원가가 한 30% 들어간다. 그러면 원가에 대한 금액이 676만 5천 원 되겠네요. 그럼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게 이제 월 매출 이익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가를 파악했고 매출이익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제가 파악해야 될 게 이제 고정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월급 중에서 월차임 있겠죠? 월세. 자, 예를 들어서 월차임이 13.3%.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정한 겁니다. 월세가 300만원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건물에 대한 관리비. 이 100만원. 4.4%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고정적인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뭐 주방이나 홀이랑 뭐 이런 분들. 인건비가 562만 5천 원을 해가지고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 공과금. 이 공과금은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걸 다 포함을 했습니다. 이게 150만 원 정도. 그래서 6.6%.
뭐 기타 경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 그래서 2.2%. 그래서 전체 경비 합계가 1,16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 53.8%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매출 원가 부분과 고정비를 합산해서 매출액에서 빼주면 이제 순이익이 나옵니다. 순이익이 411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매출 기준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매출의 순이익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해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월차임 부분과 월 인건비 부분, 물론 관리비가 있다면 이제 월차임 관리비를 같이 합산해 보면 되겠죠. 이 부분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원가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월차임과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커버리면 매출 순이익이 나오는 구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월차임이 보통 10%, 인건비가 20% 이렇게 차지했을 때 가정했을 때 이게 차지하는 비율은 30%입니다. 그 다음에 원가가 이제 3에서 40% 차지한다. 예를 들면 40% 차지한다 그러면 이게 합산해서 70%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매출에서 이 비용을 빼고 나면 결국에는 30%의 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점포를 중개하거나 또 창업자 입장에서는 월차임과 인건비가 이런 부분이 고정비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월차임이고 어느 정도 인건비가 되느냐 이것은 물론 점포 현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차임이 보통 10%, 인건비가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 있다 그러면 전체 차지가 30%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순이익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월차임 부분이 뭐 20%, 인건비가 20% 이렇게 되면 이게 40%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이익은 그만큼 줄어드는 이런 구조의 점포라고 하면은 순이익을 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렇게 이렇게 점포에 대한 월 매출 분석을 했을 때 제가 파악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권리금이 아까 순이익이 한 400만 원 이상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400만 원 정도 순이익이다. 그럼 1년이면 4,8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가 1년 정도 안에 1년 기간 동안에 회수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권리금을 선정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창업자 입장에서는 항상 계산해볼 때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손익분기점은 경비, 지출되는 경비와 순이익이 같아지는 그런 점을 말합니다.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액에서 아까 원가 부분 변동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고정비를 분자로 놓고 계산을 해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똔똔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손익분기점이 되는 기점이고 그 이상의 매출이 올라가줘야 수익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점포에 관련된 월수익 분석하는 거랑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